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혜미입니다. 우선 지난번 동영상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18. 첫째 아기 때 전량이 많아서 고생했던 엄마가 둘째를 수유하는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전량이 아주 적은 첫 이틀 동안도 24시간 모자동시를 하면서 깰 때마다 10번씩 양쪽 젖을 먹인다. 2. 의학적인 이유가 없으면 분유나 우유병을 아기에게 물리지 않는다. 3. 분만 후 첫날부터 손으로 젖 짜는 방법을 익혀둔다. 4. 3일째부터 젖이 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직접 수유로 젖만 먹인다. 5. 전량이 수유량에 비해 많아져서 우려리 생기는 첫 10일 정도만 수유 후에 남은 젖을 짠다. 6. 분만 후 10일 정도부터는 유방을 비우는 만큼 젖이 만들어지므로 남은 젖을 짜지 않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아기를 낳자마자 젖이 돌지 않아도 처음부터 직접 젖을 먹여야 우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보건기구의 모유수유와 이유식 지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 모유수유 기간과 이유식 시작 시기. 첫 6개월 동안은 젖만 먹이고 6개월, 즉 180일이 되면 모유수유와 함께 이유식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모유수유 지속기간. 2돌 이상 계속 젖을 먹입니다. 세 번째, 교감하면서 먹이기. 배고파하거나 배부른 신호에 따라서 어린 아기는 직접 먹여주고 조금 큰 아이는 스스로 먹도록 도와줍니다. 천천히 참을성 있게 먹이고 음식을 먹도록 유도는 하지만 억지로 먹이지는 않습니다. 음식을 거부하면 다른 음식과 함께 먹이거나 아니면 맛이나 질감을 다르게 만들어 줍니다. 쉽게 흥미를 잃어버리면 식사 중에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어야 되겠죠.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 시간을 즐겁게 배우는 과정이 되도록 합니다. 네 번째, 이유식의 안전한 조리와 보관. 음식을 만들거나 먹기 전에 엄마와 아기가 손을 씻고 음식을 안전하게 만들어서 조리 후에 곧장 먹입니다. 깨끗한 도구로 음식을 만들고 깨끗한 컵과 그릇에 담고 우유병은 쓰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식의 필요량. 대략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즉 생후 6개월의 소량으로 시작해서 젖을 계속 먹이면서 아기가 자라는 것에 따라서 이유식 양을 늘려갑니다. 초기에는 모유가 이유식보다 비중이 더 크지만 곧 모유와 이유식을 비슷하게 먹이고 돌 이후에는 밥과 반찬이 주식이 됩니다. 그런데 수유량과 성장 속도는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유식 양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더구나 아팠던 아기나 열량 소비가 높은 아기들은 여기 제시된 평균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야 하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우선 음식의 굵기. 6개월부터 죽 형태로 으깬 반고형식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유식을 시작해도 계속 미음 형태로 주면 오히려 젖보다 열량과 영양 함량이 적어서 성장이 둔화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8개월까지는 핑거푸드라고 하는 손으로 집어먹는 음식을 먹고 돌이 되면 아기들도 대부분 다른 식구들이 먹는 형태로 먹을 수 있습니다. 한국 엄마들이 제일 못하는 게 바로 이건데 열량과 영양이 농축된 음식을 주어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단 견과류, 포도, 익히지 않은 당근처럼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딱딱하고 둥글거나 네모진 음식은 질식 위험이 있으니까 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식사 횟수와 열량 밀도. 6 내지 8개월에는 적어도 하루에 2-3번, 9개월부터는 반드시 3번씩 고형식을 먹입니다. 한국 엄마들은 6개월에 이유식을 시작해도 7개월, 8개월까지 오전에는 늦게 일어나고 계속 이유식을 1번이나 2번만 주는 경우가 많은데 6개월에도 잘 먹으면 이유식을 3번으로 늘립니다.
추가로 과일이나 견과류를 바른 토스트 같이 영양이 풍부한 간식도 한두 번 주고요. 돌까지는 대부분의 아기들이 식구들이 먹는 단단한 굵기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덩어리 있는 고형식을 10개월이 될 때까지도 먹이지 않으면 나중에 섭식 장애가 생기기 쉽습니다. 즉 점점 더 덩어리 음식을 뱉어내거나 토하거나 삼키지 않고 물고 있게 되죠. 묽은 반고형식은 먹이기는 쉽지만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원령에 맞게 반드시 음식 굵기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8번째, 이유식의 영양 함량. 다양한 음식을 먹여야 하는데 특히 육류, 가금류, 생선이나 달걀은 매일 가능한 자주 먹입니다. 아기들은 채식주의 식단으로는 영양 요구량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지방도 적절하게 먹여야 하고 차, 커피나 탄산수는 먹이지 않습니다. 이유식 후반기인 9개월에서 11개월에는 철분은 97%, 아연 86%, 인, 마그네슘, 나트륨, 칼슘은 70% 이상을 젖이 아니라 이유식으로 먹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기가 먹는 고형식 양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영양 밀도를 충분히 높여야 하고 따라서 묽지 않고 덩어리가 있는 고형식 형태로 주어야 하죠. 지방은 필수 지방산을 제공하고 지용성 비타민 섭취를 돕고 열량 밀도를 높이고 또 맛도 좋게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이유식에 비해서 지방이 더 많은 엄마 젖을 점점 더 적게 먹게 되니까 식단에서 열량의 30 내지 45%는 지방으로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9번째, 필요한 경우 아기와 엄마가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나 강화식품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비타민 D 보충이죠. 10번째, 아플 때나 회복기. 아플 때는 모유를 포함해서 수분 섭취를 늘리고 식욕이 저하될 수 있으니까 계속 아기가 좋아하는 부드럽고 식욕을 돋구는 다양한 음식을 먹입니다. 아프고 난 후에는 평소보다 더 자주 음식을 주어서 많이 먹게 하고 특히 아파서 몸무게가 빠졌다면 회복 후에 다시 잘 자랄 때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문제입니다. 문제 19. 세계보건기구의 모유 수유와 이유식 지침에 맞지 않는 것은 1. 생후 6개월부터 이유식을 시작한다. 2. 두 돌, 즉 24개월 이상 젖을 먹인다. 3. 6개월에도 이유식을 3번으로 늘릴 수 있다. 4. 덩어리진 음식을 거부하면 계속 묽게 먹인다. 5. 매일 고기를 먹인다. 6. 아플 때는 부드럽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인다.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